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콘트의 김승수입니다. 포도주 장병남 대표님과 함께 타이니ML의 성능평가 그리고 코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니ML은 MCU에서 머신러닝을 수행을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좀 저사양 모바일 플랫폼에서 동작할 수 있는 라이트, 텐서플로우 라이트 프로젝트 그 하위에 있는 마이크로 프로젝트를 일컫는데요. 어, 텐서플로우 라이트 또한 이제 저사양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제 동작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라든지 iOS 혹은 뭐 라즈베리 파이 등 이제 OS 기반에서 이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로 프로젝트는 MCU에서 이제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MCU는 이제 저전력 이제 소형 컴퓨팅 기기이기도 하지만 수백 킬로바이트 미만의 이제 램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제한된 환경에서 머신러닝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ARM 코르텍스 M3 기반에서 이제 런타임이 16KB 미만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MCU에서 동작하기 굉장히 적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OS에 대한 종속성 없이 이제 머신러닝을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서 MCU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C나 혹은 C++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작성을 하기 때문에 OS 종속성 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마이크로 컨트롤러용 타이니 ML은 라이트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제한된 기능들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MCU에서 머신러닝을 이제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지원하는 이제 기능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컴퓨팅 파워나 센서들 이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레벨이 되는지도 이제 충분히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텐서플로우와 이제 주요하게 다른 점은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텐서플로우는 저희가 학습된 모델이 이제 프로토콜 버퍼의 형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텐서플로우 라이트 그리고 마이크로는 이제 플랫 버퍼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플랫 버퍼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좀 개발자 친화적인 환경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개발하기는 불편을 하지만 코드의 사이즈를 줄이고 퍼포먼스를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플랫 버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학습된 모델을 조금 이제 최적화하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라이트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양자화를 통해서 이제 사이즈를 줄이고 이제 속도 향상을 이제 도모하실 텐데 특히 MCU에서는 이제 환경이 램이나 플래시 그리고 이제 프로세싱 파워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러한 양자화 단계를 많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저희 타이니 ML에서는 int 8 형식의 데이터 타입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웨이트나 액티베이션 모두 이제 int 8 형식을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적인 텐서플로우에 대비해서 4분의 1 사이즈와 3배 이상의 이제 연산 속도를 확보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액큐러시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어서 원하시는 이제 머신러닝을 수행을 하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제 신중히 고려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타이니ML에서는 주요하게 이제 네 가지의 예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예는 마이크로 스피치로서 모델의 사이즈는 20KB 정도 되고요. 그리고 스피치를 인식을 해서 yes 혹은 no를 인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보드는 이제 스파크펀 엣지라는 보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스파크펀 엣지는 48MHz의 CPU 클럭을 가지고 있고 1MB의 플래시, 384KB의 SRAM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보시면 이제 스피치하는 것을 이제 저희 MCU 보드가 인식을 해서 yes, no 혹은 silence, noise 등을 이제 이 네 가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스파크펀 엣지에 저희가 포팅하게 되는 머신러닝 모델은 사전에 이제 PC 환경에서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하여서 MCU 환경에 맞게 양자화된 모델로 익스포트하여서 이제 보드에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 MCU 보드에서 이제 수행하게 되는 이제 작업들인데요. 마이크를 통해서 실제 로우 데이터를 이제 추출을 하게 되고 그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오디오의 이제
특화된 특징들을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임포트했던 모델을 가지고 이제 추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1의 추론을 가지고 이제 결과를 도출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연속된 추론값을 가지고 이제 결과를 도출하여서 그에 대한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저희 마이크에 대한 정보를 잠시 보자면요. 마이크로폰은 일반적으로 1kHz의 주파수에 해당하게 노멀라이즈된 리스폰스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1kHz 노멀라이즈된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타임 도메인에 따라서 진폭에 대한 데이터들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저희가 MCU 단에서 바로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한다든지 혹은 이제 PDM, PCM 혹은 I2S 같은 이제 다양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MCU 보드에서 이제 바로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음성 데이터에서 특징들을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 타임 도메인에 따라서 이제 진폭으로 표현된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퓨리에 트랜스폼을 거쳐서 저희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조금 더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고 그 가져온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들을 조금 더 축약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축약된 데이터들을 이제 합치면 이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이제 좀 소리나 파동 같은 것들을 시간에 따라서 이제 주파수 그리고 이제 진폭의 차이에 의한 이제 시각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타임 도메인을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 더해서 이제 정보들을 조금 더 이제 추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좀 추가적인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전에 저희가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수집했던 데이터들은 아까 데이터 시트에서 보셨겠지만 1kHz에서 노멀라이즈된 리스폰스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희 사람의 귀에서 들리는 것과 같이 yes 혹은 no 이러한 소리 데이터들을 이제 사람과 같이 인지를 하려면 사람의 귀에 좀 유사해질 필요성이 있는데요. 사람의 귀는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인지할 수 있는 민감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감도들을 저희가 이제 변환했던 주파수 영역에서 좀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의 귀의 민감도에 따른 주파수 영역에 대한 스케일은 멜 필터 뱅크 혹은 멜 스케일이라고 부르고 이에 대한 가중치를 저희가 연산한 이제 주파수 영역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에 적용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파수에 대한 이제 가중치만 적용을 한 것이 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들을 이제 연산을 통해서 얻게 되면 MFCC라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MCU 단계에서 연산하기에는 조금 과정이 많고 이제 길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예에서는 멜 스펙트로그램까지만 연산하여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 예에서 사용한 레이어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하나,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그리고 소프트맥스 이렇게 세 개 간단하게 구성된 이제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모델들로 이제 학습한 결과가 나온 모델의 크기가 20kB입니다. 수백 킬로바이트 미만의 램을 가진 MCU 단계에서 기타 어플리케이션 코드 등과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는 램의 사이즈들을 본다면 굉장히 이렇게 축약을 해서 쓸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러한 신경망을 저희는 학습시킨 데이터들은 1초 길이의 음성 파일 10만여 개를 이제 사용을 했고 이 데이터들은 20여 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타겟을 yes 혹은 no로만 지정을 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학습시킨 결과 accuracy는 85% 정도로 이제 저희가 결과를 도출을 했는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스파크폰 엣지라는 저희 MCU 보드를 사용을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10번에 7번 정도를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저희가 사전에 트레이닝한 결과값보다 조금 더 액큐러시가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ST사에서 나오는 L475E라는 보드를 이제 사용을 해서 결과를 도출한 결과 이제 정확도가 평균적으로 10번에 8, 9번은 이제 성공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단순히 yes 혹은 no를 이제 인지하는 이제 모델이지만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추출하고
그리고 이제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망을 통해서 이제 추론하고 그리고 추론된 결과값들을 연속해서 이제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20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이제 반복됨으로써 조금 컴퓨팅 파워가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스파크펀 엣지에서는 조금 부족해서 딜레이가 발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accuracy가 조금 떨어지는 현상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L475 보드에서는 말씀드린 것 같이 조금 더 높은 accuracy를 이제 보였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설계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들을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이제 구성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MCU의 선정 그리고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제 전처리하는 과정,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컴퓨팅 파워와 램의 사이즈, 그리고 이제 신경망의 크기,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yes 혹은 no를 이제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제 조금 이제 쉽지 않은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MCU에서 머신러닝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이제 무엇이 있을까? 실제 활용해서 어떻게 쓰이면 이제 조금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르네사스사에서 이제 샘플로 제공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예를 보시면 이제 모터에 대해서 좀 비정상을 이제 탐지할 수 있는 예를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이 예는 AC 삼상 모터에 대해서 이제 비정상을 탐지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모터들의 이제 비정상을 탐지함으로써 저희가 뭐 속도를 조금 저하시켜서 뭐 모터의 이제 부하를 막는다든지 혹은 비정상인 상태를 이제 호스트에 알려서 좀 관리를 유지 보수를 좀 더 용이하게 한다든지 뭐 혹은 갑자기 뭐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모터에 뭐 어떠한 것이 이제 끼었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이제 회로에서 바로 멈춤을 할 수 있다던가 혹은 이제 좀 고장을 방지할 수 있는 로직을 넣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실제 활용예에서도 많은 효용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예에서의 이 삼상 모터에서 이제 션트 커런트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측정한 데이터들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예와 같이 이제 프레이밍화해서 저희가 이 프레임 단위로 프리퀀시 단위의 스펙트럼을 이제 추출하게 되고요. 또 이러한 스펙트럼에서도 저희가 또 주요하게 보는 이제 부위에 관련 부위를 이제 윈도잉을 하게 되고 이 윈도잉한 데이터들을 이제 신경망에 넣어서 결과들을 추론하게 됩니다. 여기 신경망을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두 개로 이제 구성되어 있음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결과는 이제 정상 혹은 실패에 대한 확률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저희 일상생활 속에서 IoT 디바이스 혹은 가정기기에서 어떠한 큰 컴퓨팅 파워가 요구되지 않는 혹은 네트워크가 요구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머신러닝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혹은 데이터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생활 속의 머신러닝을 생각해 보시고 도입해 보신다면 많은 이제 저희 생활 속에서 큰 효용을 점점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드주 장명남 대표입니다. 타이니ML을 지원하는 보드와 타이니ML 포팅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이니ML을 지원하는 플랫폼 종류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두이노와 그리고 벤더 SDK 그리고 ARM 엠베드를 지원하는 세 가지 플랫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두이노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는 MCU는 현재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나노33 BLE와 BLE 센스와 그리고 서킷 플레이그라운드 블루프룩 같은 경우에는 NRF 52840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르딕에서 만든 BLE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MCU인데 동작 속도는 64MHz고 CPU 플래시 메모리 1MB, SRAM은 256KB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예, 벤더 SDK는 뭐 말 그대로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SDK인데요. 제조 SDK로 이제 다룰 수 있는 건데 현재 스파크펀 엣지 개발 보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파워드 바이 텐서플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텐서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레퍼런스 보드라고 할 수 있죠. 이 보드 같은 경우는 현재 14.95달러고요. 그리고 32비트 커텍스 M4에 48MHz CPU 클럭, 뭐 터보 스판 모드를 쓰면 92MHz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1메가 플래시 384KB SRAM에다가 3축 가속 센서 2개의 램스 마이크 그리고 이제 카메라 커넥터까지 다 가지고 있어서 모든 동작들을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D 슈트라고 하는 SDK를 이용해서 이 펌웨어를 개발하셔야 되고요. ESP32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알고 계시지만 ESP32는 현재 이제 ESP IDF FreeRTOS 기반 환경에서 이렇게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동작을 시키셔야 됩니다. 네, 엠베드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엠베드는 이제 오픈 플랫폼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IoT를 동작시키기 위한 기반의 모든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엠베드 OS 코어, 런타임, TLS, IP 커넥티비티, 넌 IP 커넥티비티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기존의 IoT를 동작시키기 위한 그런 하드웨어를 다루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요. RTOS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뭐 부트로더 그리고 이제 보안을 위한 각가지 이제 인증서와 보안 관련되어 있는 모듈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커넥티비티, 뭐 셀룰러, 와이파이, 뭐 이더넷, 그리고 뭐 로라, DLE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망라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하드웨어에 좀 추상화되어 있어가지고 동일한 코드를 이용해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들을 어플리케이션 코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현재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보드의 제약 조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벤더 SDK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벤더의 이제 MCU를 가지고 제조를 하실 때는 그걸 사용하셔야 되겠지만 빠르게 타이니ML을 성능 평가를 해보시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신다고 하시면은 오픈 플랫폼을 추천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는 이제 엠베드를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 타겟 보드로 삼은 것은 STM3에서 만든 IoT 보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STM3 L4, 그러니까 코어텍스 M4 기반의 64MB의 쿼드 SPI 플래시,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죠. 4.1 버전과 그리고 이제 서브 기가헤르츠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그리고 NFC 태그 두 개의 마이크로폰과 그리고 이제 온도와 습도 센서, 3축 지자기 센서, 6축 가속 자이로 센서, 그리고 이제 기압 센서와 TOF 센서까지 모두 올라가 있는 그런 이제 올인원 형태의 그런 타겟 보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M3이 뭐 펌웨어뿐만 아니고요. 엠베드도 지원을 하고요. AWS, IoT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보드입니다. 네. 엠베드를 사용하기 위한 환경 설정과 그리고 이제 뭐 이 길다는 이 일련의 과정들 이것들은 이제 이 발표 자료에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 인스톨러, 맥OS 인스톨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인스톨러 사용하시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매뉴얼 인스톨레이션으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썬 3.7 버전과 Git과 이제 머큐리얼을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엠베드 CLI 1과 2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타이니ML을 지원하는 버전은 현재 이제 6.3, 6.4의 그 최신 버전들은 현재 좀 잘 빌드라든지 이런 데 아직 문제가 좀 있어서요. 지금 현재 6.0대 초기 버전으로 저는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걸 사용하시려고 하시면 엠베드 CLI 1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CLI 2가 아니고 CLI 1이고요. 6.5 버전부터는 CLI 2라고 하는데 현재는 CLI 1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되고요. 좀 체크하셔야 되는 것들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컴파일러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GCC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맥OS에 카탈리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컴파일러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푼 다음에 빌드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인증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빌드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요. 맥OS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다운로드 사이트에 가면 그 맥OS용 패키지가 있습니다. 패키지 형태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냐 찾아보실 텐데 여기에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밑에 앞 밑에
빈 여기 아래에 가시면은 그 GCC 실행 그 빌드할 수 있는 GCC 실행 파일들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패스를 잡으시면 됩니다. 네, 그 타이네밀 다운로드 한 다음에 엠베드로 빌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이 내용을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직접 진행하는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워크 디렉토리 밑에다가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Git에 올라가 있는 텐서플로우 Git을 클론을 하시면 되고요. 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make 명령을 통해서 타이니ML에 필요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요. 다운로드가 완료됐으면은 텐서플로우 디렉토리에 가신 다음에 make 명령을 통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네, 과정이 조금 길어서 좀 중간에 좀 편집을 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텐서플로우 라이트 밑에 있는 마이크로에 여기 밑에 있는 제네레이션 밑에 있는 엠베드 코텍스 앰프의 프로젝트 지금 헬로 월드를 받았는데요. 여기 가보시면 엠베드 디렉토리가 있고요. 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있는 파일들 이제 엠베드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 거는 뭐 없죠. 그냥 그리고 이제 텐서플로우 마이크로 버전에 대한 이렇게 바닐러 코드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엠베드 명령어를 통해서 엠베드 OS 6점대의 그 최신 이제 커널이 반영되어 있는 코드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순서는 나와 있는 거는 동일하고요. 컨피그 루트 하신 다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엠베드 디플로이 하시면은 소스 코드를 쭉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이제 디플로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엠베드 OS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겼고요. 이제 여기 이제 엠베드 OS 관련되어 있는 코드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고 이제 콜앱을 통해서 데이터 사인 함수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합숙을 시킨 다음에 그 데이터를 여기다 넣고 빌드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학습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액츄얼 밸류하고 프리딕션과 그리고 이제 퀀타이즈 프리딕션 전부 다 이렇게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학습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마지막으로 이제 콜앱에서 익스포트 시키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XXD 이용해가지고 모델.cc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이 모델.cc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엠베드에다가 이 모델 파일을 올려가지고 사인 함수를 이렇게 추론하는 그런 모델을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사용한 그 모델.cc 파일은 여기 그 현재 있는 엠베드 밑에 텐서플로우 밑에 라이트 밑에 마이크로 이그젠플 그 밑에 헬로 월드 밑에 이 모델.cc 파일을 넣으시면 되고요. 이걸 전부 다 넣은 상태에서 엠베드 빌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베드 빌드 할 때 지금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보드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엠베드 컴파일 -s로 해서 디바이스를 찾아보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디바이스 리스트들이 나오고요. 이 디바이스 리스트 중에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보드명을 찾아서 넣으시면 되는데 지금 발표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엠베드 컴파일에서 그 해당 디바이스명을 넣고 빌드를 진행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빌드가 이제 보시면은 거의 마무리되려고 해서 빌드는 아마 100%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링크를 거는 부분에서 이제 뭔가 그 뉴럴 네트워크 관련되어 있는 그 라이브러리 관련돼서 호출하는 것들이 undefined reference 이렇게 하는 이런 에러들이 나오면서 빌드가 중간에 이렇게 완전히 완료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발표 자료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CMCS GCC 관련되어 있는 헤더를 오버라이트해서 다시 빌드해 주시면은 정상적으로 빌드가 완료가 될 겁니다. 예, 이제 빌드가 마무리됐고요. 이제 빌드 마무리된 이 여기 밑에 있는 embed.bin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보드에 카피해서 넣고 이제 정상적으로 내가는 인풋 값에 대한 사인 값이 잘 추론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L475 보드를 사용을 했고요. 이 보드를 이제 제가 갖고 있는 PC에다 연결해서 네,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CMC DAP를 이용해서 이동식 디스크로 이제 여기 그 플래시 메모리 공간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좀 전에 보셨던 그 embedded.bin 바이너리 파일을 카피하시게 되면 컴웨어에 정보를 남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카피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라이팅이 끝났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터미널 시리얼 터미널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넣은 제가 넣은 이메일 값에 대한 이렇게 사인 함수들이 네, 잘 추론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L475 보드 엠베드 또 다른 이제 그 타이니ML을 원래 이제 지원할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지만 이제 엠베드를 지원하고 있는 다른 다양한 센서가 들어있는 보드에다가 타이니ML을 이렇게 포팅해서 집어 넣어봤고요. ST 마이크로 제품 외에도 NXP라든지 다른 회사 제품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고성능 30트 MCU들을 엠베드를 지원하는 30트 MCU들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다양한 이제 하드웨어에 네, 타이니ML을 올려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Q&A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Q&A 들어온 게 있는데 혹시 위에서 한 3개 정도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yes, no, 임페던스를 하기 위해 소모되는 전력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이 MCU가 동작하는 소모 전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만 따로 이제 하는 거는 몇 마이크로 암페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이제 저희가 MCU를 동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 전원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MCU 자체라서 기존에 동작하고 있는 제슨 나노라든지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적은 전력을 소모를 합니다. 오케이? 타겟 보드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ST마이크로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MCU 개발 보드입니다. PC 차이가 CPU 성능의 모델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전처리하는 과정이랑 이제 그 추론하는 과정이 있는데 전처리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운더리 안에 타임 퀀텀 안에 끝나야지 이게 정확하게 이제 추론이 되는데 이게 기존에 스파크톤 엣지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MCU 쪽에서 처리하는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계속 이 처리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지 이게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고성능 MCU, 그러니까 CPU 클럭이 높은 MCU를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뉴럴넷 CNN 가속 기능이 있는 MCU를 사용하시던지 그런 문제로 이제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큐브에 각성해서 빌드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엠베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CLI 환경에서 빌드를 하실 수가 있고 환경은 이제 여기서 빌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엠베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있어서 통합 개발 환경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이제 프로그래밍을 짜실 때 거기서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CLI 환경으로 그 타이니ML 관련되어 있는 바이닐러 코드들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환경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하시고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해 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뭐 현재는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도와 도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아까 보셨던 그런 이제 뭐 노트의 뭐 이상 유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실 이제 음성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강점이 있고요. 뭐 이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 저희도 이제 계속 IoT 커넥티비티에 연동해서 여러 가지 해보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괜찮은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다음 기회에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발표 시간상 질문 여기까지 받고 추가적인 질문은 저희 슬랙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타이네임에 관련해서 김승수 장병남님 발표 감사드립니다.